쿠팡에는 3가지 배송 타입이 있습니다. 소연씨 혹시 판매자 배송 뭔지 아시나요? 네, 판매자가 모든 걸 도맡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판매가 설정, 상품명 설정, 배송, CS, 주문 관리 이런 것들을 직접 다 판매자가 교환부터 반품까지 직접 다 하는 걸 판매자 배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 배송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왜냐면 사실 요새 유튜브나 우리끼리 말할 때 판매자 배송은 솔직히 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가격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좋게 생각하는 장점 중 하나가 수수료율이 굉장히 싸다. 왜냐면 이제 그로스나 로켓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풀필먼트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요거는 이제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로는 승주 씨도 많이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CS나 반품 처리 같은 걸 직접 해야 되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모든 걸 직접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워요. 다른 강의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초보자분들은 판매자 배송으로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그걸 조금 비추천드리는 게 판매자 배송을 하시게 되면 모든 재고를 다 본인이 떠안아야 돼요. 내가 맨날 재고를 보고 매일 이제 주문 리스트 확인해가지고 요거를 직접 발송하는, 승주 씨가 이 업무를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송장 업로드 하시는. 맞아요. 요게 좀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상품 가지수를 늘리고 여러 스킬을 배워야 될 때니까 판매자 배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분들에게 판매자 배송을 추천하냐? SNS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판매자 배송을 추천드려요. 일단 판매자 배송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로스랑 로켓 배송에 비하면. 메인 키워드 같은 거 검색 아무거나 해보셔도 분명히 판매자 배송보다 그로스나 로켓 배송의 비율이 현저히 높을 텐데 그런 노출 싸움을 하기는 힘드나 이제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SNS 마케팅을 해서 거기서 바이럴 시켜서 링크를 타고 넘어와서 구매를 하게 되면 노출이랑 상관없이 낮은 수수료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은 로켓 배송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면 쿠팡의 좀 성공을 도와준 배송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켓 배송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판매자의 상품, 예를 들어 제가 핸드폰을 판다, 요거를 이제 쿠팡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난 이걸 판매가 얼마에 판매를 할 거고 너한테 얼마에 공급을 해줄게. 그렇게 해서 쿠팡에 사입을 하면 쿠팡이 이제 본인 풀필먼트 창고, 로켓 배송이 되는 창고에 보관을 해뒀다가 고객들이 주문을 하게 되면 쿠팡이 직접 물건도 보내주고 쿠팡이 내 상품을 사입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켓 배송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이요? 일단 상위권 노출을 되게 잘 시켜주는 거랑 그 CS랑 반품 취소 관리 이런 거 다 거기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레버리지적인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이제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상위 노출에 대한 거 요거는 실제로 이제 쿠팡이 근 몇 년간 이제 좀 구설수에 오르면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죠. 사실 이마트나 이런 데서도 자기 상품을 이제 좋은 매대에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사입한 상품과 우리의 PB 상품을 이제 좋은 자리에 제공을 해서 고객들이 더 많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밝혔던 것처럼 실제로 노출량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엄청 저가의 상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3,000원, 4,000원 이런 가격대의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이제 로켓 크로스나 판매자 배송으로는 판매가 힘들어요. 왜냐면 로켓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이제 입출고 배송비라고 하죠. 퍼센티지가 아니라 고정으로 되어 있고 판매자 배송 같은 경우에도 기본 배송비가 택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정 이상 고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쿠팡에서 사입을 해간다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 좀 저가 상품들을 판매하는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제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행사, 골드박스, 타임딜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로켓 배송은 되게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단점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로켓 배송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쿠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로켓 배송에 입점한 상품들은 이제 상품 매핑이라는 걸 통해서 타 오픈마켓 상품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무조건 최저가에 맞추게끔. 그러니까 가격이 자동으로 따라가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나는 이미 13,000원에 팔 거고 너한테 이걸 7,000원에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판매가만 떨어져 버리면 이게 쿠팡 측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쿠팡에다가 내가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그 가격이 어떤 상품에 붙었는지도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 푸는 작업은 할 수 있나요? 푸는 작업이 가능을 해요. 매핑 작업이 가능은 한데 어떤 상품이 붙어있는지 요거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알람이 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내 로켓 상품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 좀 번거로운 것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판매자 배송이나 그로스처럼 내가 얼마나 보낼지를 알고 있으면 파레트 입수량과 박스 입수량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요거에 맞춰서 발주를 하고 할 텐데 이제 로켓 배송의 발주 시스템은 그렇지 않아요. 내 최근 판매량을 기준으로 발주서를 주는데 요 수량이 되게 들쭉날쭉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가 되게 엄청 여러 곳으로 찢어져서 발주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곳으로 가게 되면 물류 비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센터 입고일을 옮기면서 센터까지 변경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되게 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물류적인 부분이 이제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셀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이 되게 업무가 많아지는 그런 단점들이에요. 그래서 좀 직원을 어느 정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셀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들이 들어가기도 어렵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서플라이 허브라고 하는데 그 계정이 대부분 다 그냥 뭐 신청하면 열려있고 했었는데 요새는 BM들 승인을 필수로 받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들어보니까 그때 승주 씨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거의 브랜드만 받는다고 그랬던 것 맞아요. 같은데. 요즘 그런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입점 자체가 되게 초보자분들은 쉽지 않다. 자, 다음은 판매자 로켓입니다. 로켓 그로스라고도 부르고 예전에는 제트배송이라고 공식 명칭이 있었던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이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로켓 배송의 장점과 판매자 배송의 이런 장점을 좀 합쳐놓은 그런 배송 타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켓 배송처럼 이제 CS나 반품 이런 것들을 초보자분들이 직접 안 해도 된다는 게 사실 엄청 세이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단점인데 저는 사실 로켓 그로스의 단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 좀 떠오르는 단점이라면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 이 정도랑 아까 로켓 배송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수료랑 입출고 배송비 요거를 저는 이제 그로스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으로 책정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 때문에 저가 상품을 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이제 적게는 뭐 한 2, 3천 원에서 많게는 5, 6천 원 이렇게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상품을 내가 저가 상품 3, 4천 원짜리 이런 걸 할 거면 원가랑 상관없이 그냥 수수료 자체가 내 판매가랑 비슷하게 되니까 그런 좀 저가 상품을 하기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로스에 이제 경쟁자분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다 같이 경쟁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 이게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제트 배송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 그로스를 시작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로켓 배송, 판매자 배송밖에 없었어서, 이제 제트 배송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베네핏이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사라진. 사실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3개의 장단점들을 다 들어봤는데요. 네. 그럼 저 같은 초보분들이 들어가기에 그 3개의 판매 배송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을 것 같나요?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판매자 배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SNS 마케팅을 잘 하시는 분들, 만약에 승주 씨가 초보 셀러여도 의류나 네. 막 이런 조금 SNS 마케팅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면 판매자 배송에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로켓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초보, 중수, 고수 뭐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되게 좋은 그런 배송 타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켓 배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느 정도 대형 셀러여서 물류에 대한 것만 이제 직원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미 브랜드 구축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난이도로 보면 일단 판매자 배송이 가장 쉽고 그 다음 그로스, 로켓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그로스, 판매자, 로켓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로스는 이제 모두가 하기 다 좋아요. 왜냐면 사실 재고를 내가 떠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 창고에 박아버리면 되니까, 쿠팡 창고에. 근데 판매자 배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배송을 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직접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에서 오히려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로스에 물건을 이렇게 많이 보내놨는데 잘 안 팔리면 그 보관 비용 같은 것도 판매자 부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카테고리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요거는 내 평균 판매 수량에 맞춰서 발주를 하면 돼요. 왜냐면 생각보다 넉넉하거든요, 무료 보관 기간이. 내 판매량과 내 현재 재고를 생각해서 이제 발주를 해서 입고를 시킨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보관 비용이 발생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쿠팡의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는 아니지. 뭘 끄덕끄덕이야 나는.